경제방송 와그라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급등하면서 1776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차화정,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더 대응하기가 어려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와그락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 엿보시고요. 현명한 대응 전략 차분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와그락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그라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하루 동안에 정리했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종목 와그라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주가가 흐름이 강하긴 하지만은 이걸 언제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줄 때 그때 고점에 사시면은 뭐 아무리 흐름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또 조정 받아버리면 손실 커지는 건 맞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위축돼서 매수를 못하면은 또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대형주는 갈 힘이 없습니다. 대형주는 자금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자금 자체가 유입이 안 되니까 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잠깐 반짝 반등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그렇지만은 코스닥 쪽이나 거래소에도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게임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트렌드가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그래서 SM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또 종목들 아니면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매수가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은데 SK컴즈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끌고 가는 이상은 주가가 쉽게 빠지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대형주가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는 부분에서만 접근하자라는 이 입장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8월 달만 보더라도 35% 정도가 밀렸는데 이것이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매수가는 일단은 23,000원 정도 부근에서 분할적으로 다만 비중은 많이 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비중은 적게만 해서 소량으로만 접근하시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25,500원 정도로 한 뭐 9%, 10% 정도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고요. 반면에 손절가는요. 22,500원으로 500원밖에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잡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가가 22,500원을 이탈해서 시작한다라면 아예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메디앙스와 마찬가지로 아토피 보습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오후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서울 아산병원과 경구형 분자 표적 항암제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암 치료제의 그런 개발 소식이 어떤 호재가 되면서 오늘 시장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쪽에서 갭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매수 가격을 좀 주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조금 V자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로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을 만나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 담지 못했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의 관심 종목부터 만나봅니다. SK컴즈인데요. 기관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목표가가 19,300원이네요. 이어서 구피플인베스트 김성남 대표의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요. 가격이 시장 대비 2배 이상 과도하게 밀려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되 비중을 조금 적게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5,500원으로 설정하셨네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역시 단기 종목입니다. 네오판인데요. 어제였죠.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항암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있었고요. 최근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승 흐름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7,420원이고요.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 고려아연 들고 오셨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후실적이었고요.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또한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45만 원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역시 들고 오셨는데 최근 가파르게 주가 상승하고 있죠. 아직도 진입하기 늦지 않았다.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 소개하셨습니다. 국내외 실적 모두 좋고요. 보험과 투신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설정하셨네요.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VCR 만나봐야겠죠?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최근에 현대카드에 내쓰던 기업계 카드사 1위를 다시 한번 찾아왔던 부분이 조금 이후에 매출이나 점유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조금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5만 원권에서 바닥만 좀 다져준다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W자형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중바닥형이 가능하다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들어서 그리고 지난 주말 부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 수익 부분, 즉 PBR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 부분, 금융위기와 대비했을 때 아주 낮은 가격대 부분에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종목들이 레프트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즉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가총액 1위, 전반적으로 10.63%의 시가총액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본다면 우리가 메리트 부각과 함께 향후 하반기의 기대감 함께 우리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인 모멘트로 보는 좀 시각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게 17.6%,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1,005억 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는데 이런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이 일단 증가했다는 부분보다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면 매출이 24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6분기 연속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내용을 들여봤을 때 생활용품이라든지 화장품, 음료 등 전 사업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완만하게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어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임상 성공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영거푸에서 뉴스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유방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미국의 차 병원에서 다시 한번 임상 부분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좀 건재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측면을 본다면 앞으로 향후, 즉 올해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특허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식치료제인 몬테루카스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올 12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가셔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것을 필두로 했을 때 전반적인 특허 분쟁에서 마무리되는 단계, 물질과 생산 특허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드랩을 가져올 수 있는 양점이 있고요. 향후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1상 부분이 아니라 3상을 거의 거쳐서 지금 개발 완료 단계 부분에 돌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올해 10년도만 보더라도 한 번과 두 번, 그리고 지금 현재가 거의 고점 양상입니다. 하지만 저점 부분도 8,000원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권 모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시장 모멘텀, 즉 일봉상으로 다시 본다면 모멘텀 속에서 살펴봤을 때 추가적인 슈팅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를 하기에 걱정이 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손절가 부분은 12,000원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부진했던 해외 사업 수주가 올 하반기부터는 좀 해소가 되면서 인도 등지에서 조금 민간 발전소 증설이 본격화가 되면서 수주 환경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이제부터는 원전에 관련 부분을 너무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빨간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 한전 KPS의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 차트를 본다면은 32,000원 가격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보셔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도 보시면은 잘 아시는 패턴입니다. 현재 원형 32,000원의 가격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원형 바닥 패턴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형 바닥 패턴의 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라이징스탁의 김도영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한전 KPS부터 살펴볼까요? 일본 지진 이후에 좀 소외됐었던 원전주입니다. 하지만 악재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하시고요. 하반기 해외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47,500원이고요. 다음은 차바이오엔입니다.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계열병원의 줄기세포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목표가는 17,500원이고요. 다음은 LG생활건강입니다. 2분기 실적 좋았고요.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도 유입되고 있죠. 목표가는 50만 원이고요.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78만 원이고요. 5위에 삼성카드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는 56,000원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새롭게 편입된 종목 SK컴즈 M게임이고요. 일양약품은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대산업이 편입됐습니다.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고요. SK, KB금융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세 종목이 변동이 없는데요. 태영건설, 웹젠, 삼영화학이네요.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역시 그대로입니다. 롯데미조파, 셀트리온, 모두투어 세 종목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현대아이스코, 영원무역, 삼성물산 세 종목 꾸준히 보유 중이시고요.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SKCNC 매도하셨고 기아차, 리드코프를 보유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실 때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관심 종목 많이 나왔죠? 센티비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장 하루의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5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자, 1위에 김성담 대표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7.8% 수익률 거뒀고요. 오늘 하루의 수익률입니다. 김도영 대표의 차바이오엔 역시 7%, 최병권 전문위원의 SK컴즈 5% 이상의 수익률, 정태근 전문가의 한전 KPS, 김근호 전문가의 고려아연 역시 4%의 수익률 거뒀습니다. 네, 그 가운데 1위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죠. 옆에 출연하신 김성남 대표님의 대우조선해양 오늘 8%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등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두셨네요. 네. 어쨌건 이제 시장 자체의 반등을 좀 무게를 두면서 그동안에 그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중에 반등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가장 그 낙폭이 컸던 이 업종이었죠. 이제 조선업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이제 골랐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나름대로 좀 강세를 좀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쨌건 오늘 그 뭐랄까 7,400억 가량의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이 5척의 수주 소식이 또 전해졌죠. 오늘 그래서 조금 더 강세에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낙폭 과대한 이 종목들에 대한 반등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뭐 진입을 하셨던 분이나 혹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상승한다라면 한 28,500원 정도까지도 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거기까지 정도 착신을 해보신다거나 혹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셔가지고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 구간에서 한번 현금을 일부 좀 만드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그런 구간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추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주식 이야기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란 대표와 함께 하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만 최근 급락 가운데 간간히 급등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이 침체기인지 아니면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사실 시장 자체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너무
단기간에 크게 밀렸죠. 그래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럼 오늘 좀 주제를 이런 네. 쪽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세계 금융위기 정도래? 네, 맞아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2008년하고 조금은 네. 다른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같은 경우는 기업과 개인의 어떤 파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네. 2011년에는 이 정부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어떤 파산이 연관될 수 있는 문제로 지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이전보다도 좀 더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기업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가나 이 정부에서 뭔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국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상당히 해결책도 조금은 더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회복되기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완전히 좀 살아나야 예. 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이 살아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경제 자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가 회복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26일이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있었던 이 네.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서 이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도 과연 그렇다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네. 혹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갈 수 있는 지금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3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다가 시장이 뭔가 반응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네. 하루 만에 바로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냉큼 말을 바꾸는 이 버냉큼 씨가 됐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뭔가가 좀 신뢰성을 좀 잃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3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도 나타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반등도 상당히 크게 나왔죠. 네. 이러한 반등이 그러한 그 이벤트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연설 때 큰 뭔가를 크게 변화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때쯤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차라리. 그래서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9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나올 이 고용과 소비의 어떤 진착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보람 씨, 네. 셀린디옹의 All by myself라는 곡을 아시나요? 알죠. 제가 노래는 안 부르려고 했는데 다시는 불러야겠네요. 개그맨들이 많이 했잖아요. 오빠 만세. 유명해진 곡이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근데 그 곡을 저는 요즘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빠 만세가 아니라 오바마세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이 오바마가 가지고 나올 이 정책이 정말로 자신의 어떤 다음 대선에 위해서 이 위기를 본인 스스로도 모면을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요, 나 완전히 세됐어. 이렇게 네.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뭔가가 큰 히든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김성론 대표님께서 8월 초부터였죠.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꾸준하게 충고를 하셨었는데요. 그렇게 따라했더라면 손실이 크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따라하지 못하셨던 분들, 손실이 좀 크셨던 분들은 지금의 반등 어떻게 이용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전략은 그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 네. 해버렸죠. 급락이 나와버렸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손실세가 없겠죠. 그렇죠. 거의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등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또 반등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좀 현금을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재차 하락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에 주도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에 편입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는 오히려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내수주들 그동안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들 약간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특히나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일부 현금을 만드셔가지고 차라리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대형주 쪽으로의 한번 접근도 네. 종목을 교체해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시간이시죠, 주식 이야기. 네네. 짧게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와글와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업도 바뀌었고요. 사는 집도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방 2개, 지금은 거실 딸린 방 3개짜리 집에서 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것이 또 주식 투자입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좀 많은 위험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선호 대표님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도 소나무 칠님 놀러 오셨고, 화려한 양봉님, 왕초보네오님 두 분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곧바로 저희 이벤트 당첨자 들어가는데요.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께 저희가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리고요. 이벤트는 콘스피 마감 스마트 이벤트였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은요. 오늘 1776선에서 마무리됐죠. 소녀 개미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셔서 저희가 연극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 자식 사랑했는데 티켓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